근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주는 거는 증여로 봐요. 세무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증여라는 거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대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여로 갔을 때는 실제로 차용증은 당연한 거고, 그 차용증에 일반적으로 언제 이자를 지급할 거냐, 만기가 언제냐, 이런 걸 기재할 거잖아요. 이게 사실 부모 자식 간이라 그냥 돈을 주고 나중에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금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언제 이자 주고 나중에 만기가 언제냐, 이런 거를 무조건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녀한테도 똑같이 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 지급하고 만기에 이제 원금을 상환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이 우리가 소명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사례들을 좀 보니까 이거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를 증여로 이제 추정한다는 경우는 있는데, 저리로 이자를 줬다고 그거는 차용이 아니라 증여다라고 과세하는 케이스는 사실은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만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그럼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일부러 만기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세무서의 눈을 피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세무서에서 보면 이거는 통상적인 금전대차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하고 과세를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런 금전대차 거래에 맞게 조금 상환 기간 자체는 너무 길게 하는 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공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자 지급도 없고 만기의 원금 상환도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공증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증은 결국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하고 만기에 이제 상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를 많이 내겠죠. 근데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 내고 재산을 자녀들한테 줄 바에야 미리 살아계실 때 그 재산들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통해서 분배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우리 상속세 계산할 때 과거 10년이 넘어가는 증여 같은 경우는 상속세 계산하는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빠지게 되고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증여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계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상가를 하나 증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증여한 당시의 가액이 10억인데 돌아가셨을 때 가액이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상가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이제 증여한 그 10억의 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10년이 초과해서 증여했으면 당연히 상속세 계산할 때는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을 안 시키지만, 10년 이내에 증여했다라도 부동산 가액이 매년 이제 상승을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뭐 폭락기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상승하니까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해서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조금 더 유리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세 관련된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미리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증여를 할 때에도 한 명만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증여세 자체는 증여받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4억을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그 증여세율은 4억이겠지만, 근데 그 4억을 두 명이서 나눠서 쪼개서 받는다고 하면 2억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증여세 세율 자체는 20%로 증여세 대상 자체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에는 한 명한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서 나눠서 증여를 받는 게 좀 더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증여를 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를 해야지 사실은 10년이 언제 내가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10년이 초과하면 당연히 증여세로 끝나고 상속세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다행인 거고, 10년 이내 증여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먼저 증여를 하는 방향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자녀지만 저희 부모한테 이제 증여를 미리 하는 게 유리하지만 부모님한테 먼저 나서서 자, 상속 내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하니까 자, 저한테 재산을 좀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상속세를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녀들한테 스스로 먼저 좀 재산을
이제 증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계산은 제가 한번 실제로는 정확히는 돌려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10억에 대한 아파트를 그냥 증여를 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내가 5억인 아파트가 상속할 때는 10억이 됐냐? 근데 10억으로 쭉 가냐? 근데 사실은 부동산이 10억으로 쭉 가진 않잖아요. 과거 5년인 아파트를 내가 10억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는 과거 5년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사실은 상속세 계산할 때 이제 없는 거니까 그 재산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10억에 대한 이제 상속세를 내라고 하면 그게 5억보다는 조금 더 상속세로 이제 그 차이만큼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회계사지만 부모님한테 이 내용을 알지만 이제 선뜻 저한테 뭐 저희 부모님이 재산도 많진 않지만 증여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너가 가져갈 텐데 미리 내 재산 달라고 하는 이런 후레자식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뭐 아드님이라든지 자녀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먼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내가 재산을 좀 증여를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자녀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